그 이야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통신비 지급 대상에서 만 35에서 64세는 제외됐다고. 내가 이 의제를 왜 갖고 왔냐면은 이런 겁니다. 전략의 미스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어 그냥 다시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모든 국민한테 보편적 지급을 한다고 쳐. 그게 이제 당정에서 서로가 합의를 본 거야. 근데 결국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 그럼 사실 무조건 이 날치기 통과는 못하고 엄연히 존재하는 교섭단체인 국민의 지금과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편적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 짐에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선택적 지급을 한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식의 정치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통신비 지급도 처음에는 선별적으로 한다 그랬다가 다 한다 그랬다가 다시 선별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 이슈는 민주당이 국민의 지금과 협상을 하기 전에 한번 뒤집은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국민의 짐에 반대로 통신비 지급을 모두에게 하지 않게 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슈를 선점함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실수를 해버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번 뒤집은 데다가 마지막에 선별적 지급하게 되는 35세부터 64세는 주지 않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 짐의 반대 때문에 그런 거거든. 예. 근데 처음에 그 이슈가 꽂히기를 그렇게 꽂혔기 때문에 또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선별적 지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차피 국민의 짐과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인심 쓰듯이 뭐랄까 양보하는 모양새로 그거를 주게 되면 똑같은 돈을 써도 부담이 훨씬 덜한데 일단 본인들이 선별적 지급을 이야기해놓고 국민의 짐이 난 찬성일세 하면서 들어오는 관계가 되면 변별력이 사라지는 거야. 양 집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화가 난 상태로 이 기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재난지원금 이렇게 2차 재난지원금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야당이라는 존재가 눈앞에 협상장을 나가지 않고 버티기 때문에 저쪽의 의견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원론적으로 따지면 협상장에 야당이 앉아 있더라도 됐고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의석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의석은 충분히 되지만 네 의견이 그렇다면 네 의견을 수용을 할게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면 처음에 큰 틀을 짤 때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라는 전제로 갖고 협상장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상대방에서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야당 때문에 선별 지급하게 됐다. 빨리 지급해야 돼서 이렇게 어쩌고 투수하고 넘겨지고 빨리 처리하면 되지. 왜 선별 지급을 먼저 민주당에서 먼저 꺼내가지고 거기에서 협상장에 앉아 있는 상대방 의견을 들어주느라고 거기에서 왜 더 쪼개냐고. 그러니까 이게 저 화 안 내는 것처럼 보이죠? 네. 화내면 안 돼. 예, 저 이낙연 대표님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전략을 짤 때 기본적으로 우리의 협상 전략이 상대방을 무시해도 되지만 최대한 존중하고 협상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통과시키겠다라는 스탠스가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크게 먼저 틀을 잡고 맞아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상대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이면 이쪽에다가 상대방 때문에 깎일 걸 계산하고 던지는 예, 이슈가 예,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시작하는 시점부터 욕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또 왜 선별 지급이냐는 소리가 나오면 이게 다 민주당 책임이 돼버린다는 근데 사실 거죠. 그게 내고의 기본이거든요. 원래 처음에 들어갈 때 올려치기 하고 들어갔어야지. 근데 이게 지금 야당이 끌려갔다는 게 가장 열받는 포인트거든요. 사실 2만 원은 있어도 없어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무슨 이야기 나왔냐면 이게 4인 가족일 때 8만 원이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니까 아 그래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갔는데 이제 와서 또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욕을 따블로 먹으면서 사실 이 논란이 이렇게 길게 갈 게 아닌데 야당과의 협의를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도와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으면서 180석이나 100석이나 다른 게 뭐야 그러면 저는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180석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는 300석을 다 밀어주자. 그래서 300석을 다 밀어주고도 만약에 일을 못하면 그때 바꾸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참. 그거 참 좋은 사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한계지.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것들이 필요할 때 지금 어떤 흐름이 있냐면 재정 준칙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추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한선 정하자. 기재부의 논리예요. 근데 이걸 혁파하는 것이 개혁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면 민주당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정부 내에서 기재부하고 싸워야 되고 국민의 짐과 싸워야 돼요. 그럴 때는 민주당이 좀 선명한 깃발을 들고 있으면서 기재부하고 국민의 짐을 뭔가 이겨낼 수 있는 신박한 논리라든지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고 에이 사실 우리 같은 방송은 그렇잖아요. 민주당 지지 문재인 정부 지지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세게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게 흠이 되고 그럴까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속으로는 혀를 끌끌 차죠. 왜 이렇게 협상이라는 것에 기본 원칙도 없이 이렇게 될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 주에 신청을 마무리 다 해야 돼요. 대부분 그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신청해서 추석 전에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차가 되게 간단하다고 해요. 근데 나 이것도 좀 약간 맥락이 안 맞는 게 보편적 지급을 하면 신청하지 않아도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지원 대상인지 모르는 사람 또 나온다. 아니 대기업에서 이것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SK, KT, 아니, LG 아니. 뭐 하냐고. 지금 저 재난지원금 이렇게 선별 지급하는 거요. 네. 어. 저는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고. 쌍욕하지 마세요. 마이크는 안 들리지만 제 귀에 들리잖아요. 쌍욕을 하고 있어. 하지 마. 저 쌍욕하는 게 들리시는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가 모자라네. 그러니까 주호영이 진짜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이거 추경 한번 잘 됐다고 협치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이미지로 다 버리고 주호영한테는 빈정거리면 듣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국민의 짐이 뭔가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통과됐다라고 사실은 국민의 짐의 공이 상당히 넘어간 부분. 여당은 욕은 욕대로 먹은 부분. 야, 그래도 국민의 짐이 문재인 정부 도와주는 거네 했더니 이거 협치 아니고 간단히 말하면 원래 아니 자신들이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켜 준 거야. 협치일 리가 없지 사실 알고 보면. 주호영 이 사람이 지금 그 개천절 집회들이 막또 그 사람들이 자유고 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뭔 협치가 되겠습니까? 더 이상 협상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양보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흔쾌히 도장 찍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호영도 정말 너무 수준이 진짜 바닥이어가지고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책임감 없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개원 초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잠수 탔다가 혼자서 막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리더십하고는 굉장히 먼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어쩌다가 그냥 지금 국짐당이 정말 바닥을 지금 기고 있으니까 그나마 원내대표라는 타이틀이라도 붙이고 있는 거지 진짜 까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가운데 국민의 짐 지금 국정감사가 코앞에 와 있거든요. 국정감사가 국회의원들의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거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이미 내건 일종의 캠페인 슬로건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 여기 이제 소위 말하면 여론전인데 다 가짜뉴스예요. 한번 볼까요? 민생 경제 참사. 야, OECD 성장률 1위 국가야. 무슨 경제 참사가 있냐. 그 민생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률이 OECD 1위 국가라고 하면 다른 나라는 그런 민생이나 경제가 어떻겠습니까? 이건 의제로 걸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본만 봐요. 일본이 지금 성장률이 마이너스 25%, 30% 이렇습니다. 우리가 IMF 때 대한민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5%였거든요. 마이너스 5%대도 그 정도로 큰 경제적 타격이 왔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일본같이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마이너스 30%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마이너스 1%가 채 안 되는데 지금 예. 이게 참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문해충들이에요. 이것들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동산 참사. 그러니까 지들한테는 참사지. 지들한테 참사 맞죠. 아, 근데 이게 복덕국 부동산- 같은 사람도 있는데. 네. 부동산 가격이 올랐더라도 오르면 좋아할 놈들이 할 말은 사실 아니지. 그러니까 요즘 부동산 기사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이 다 먹히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책 설계한 방향대로 가고 있어요. 너무 네. 급락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세 하향으로 꾸준히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제지들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걸 뭔가 쏟아낼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 그 한문호 교수님입니까? 그러니까 팩트 체크 해주는 정말 부동산. 귀신이 나타나니까 부동산 업계 기자들도 자기가 함부로 써갈기지를 못하는 거야. 네, 이름이 남으니까. 예. 그게 부동산 참사고. 네. 세 번째, 위기 관리 무능력, 무원칙, 무책임. 다 가짜뉴스예요. 위기 관리 무능력, 무원칙, 무책임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디테일은 없는데 이 주장만 가져와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10대 참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 관리 무능력 그러면 K 방역을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무원칙, 무책임이라고. 다음에 이제 이게 추미애 조국 이슈겠죠. 공정, 정의, 실종. 재판을 봐라 이것들아. 야수는 나쁜 놈이라고 아젠다를 걸어서 사실 사람들이 막 알고 봤더니 나쁜 놈이 아니야. 그래도 나한테는 나쁜 놈인 거야. 그게 국민의 지의 스타일이에요. 저런 애들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도 어디 하나는 나쁜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지.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검찰의 방식이잖아요. 네. 죄목을 11개씩이나 걸어. 그중에 하나 유죄나면 유죄인 거야. 조국 장관 동생이 그래도 예, 유죄난 예.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념 편향 코드 인사. 야, 언제적 노래를 부르고 있냐, 진짜. 무슨 고등관 내 코드도 아니고. 이념 편향 코드 인사는 이 말이 맞다고 해도 틀린 말 아니죠. 네. 여기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진보적 아젠다와 보수적 아젠다 있을 수 있는 거고 코드 인사는 코드가 안 맞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인사를 합니까? 홍남기 못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그러네 진짜. 그 다음에 권력형 비리 의혹. 나 진짜 미치겠네. 권력형 비리가 어디 있어요? 문재인 지금 정부에? 추미애 장관 이야기하는 거죠. 음에 당대표이던 사람이 예. 국방부 민호실에 전화해가지고 문의를 해버려. 그것도 그때 한참 그 쿠데타가 있네 만에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방부하고 정말 대척점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 아니 그리고 권력형 비리라고 이제 사실은 떠오르는 사람이 얘네들은 조국을 떠올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조범덕 재판에 나왔다. 이건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고. 근데 왜 가짜뉴스를 뿌립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도 욕을 먹는 거예요. 다음에 탈원전 정책 참사. 매번 주호영은 양이원영 의원한테 까이면서도 이런 소리를 합니까? 아니 공당의 원내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연설할 때 가짜뉴스를 통해서 한두 개도 아니고 막 열 몇 개를 가짜뉴스를 뿌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탈원전 정책 참사래. 그러니까 탈원전 이슈는 조금 어려운 면이 좀 솔직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정도의 지능이라면 힘들어. 이해가 안 돼서 가짜뉴스를 진짜로 믿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게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다들 원전 안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뭐 새로 신규 원전을 짓는다 뭐 그러는데 그 동네는 워낙 땅이 넓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 안 사는 곳에 반경 100km 이내에 사람 없는 곳에다가 한 개씩 짓는 게 신규 원전이지 신규 원전 짓는 나라 없습니다. 네. 프랑스도 지금 접으려고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 저 진짜 중동 같은 데는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람도 안 불어. 그러니까 풍력, 수력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 태양광 아니면 원전일 텐데 실제로 거기는 이제 석유가 고갈되기 시작하면은 써야 되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술이 들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은 궁극적으로 60년에 걸쳐서 탈원전 한다는 건데 탈원전 정책 참사 다음에 외교 안보 참사. 내가 참사를 막 너무 쉽게 붙여가지고요. 참사를 붙일 정도 되면 IMF 참사, 예. 세월호 참사 이런 정도가 참사죠. 외교 안보 참사가 또 뭘 가져오고 싶은 거죠? 이명박 박근혜 때 있었던 재미있는 그 이야기들 많았잖아요. 국정원 직원이 노트북 훔치다 뭐 걸리고 뭐 어떻게 뭐 그게 추적하다가 걸리고 몰래 엿듣다가 걸리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 박근혜가 예. 막 그 오바마한테 무시당하고. 예. 그래서 변기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외교 참사죠.
어디 이게 지금 유엔에서 초청받고 이렇게 그 OECD 국가 정상들이 서로 통화하려고 막 전화 대기 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외교 참사입니까 이게? 다음에 국민 분열 조장. 반사. 아, 그건 인정합니다. 어떻게 자연 감소되고 있는 30%막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 그 사람들은 TV도 안 보고 유튜브만 봐. 네. 자기들이 구독해놓은 유튜브만 보니까 네. 뭐 어떻게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연 감소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네. 국민 분열은 누가 주장하는데 그래요? 다음에 내로남불 말 바꾸기. 예라이씨. 이게 10대 참사라고 요거를 아젠다로 걸었어요. 진짜 악의적인 건 이런 거예요. 민생 경제 참사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90% 이상 감소했고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폐업을 고려 중이라는 점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기에도 정부 지원 대책은 속도나 규모 면에서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거 완전 도둑놈들 아닙니까? 네. 사실 소상공인 지원은요. 뭐 PC방 등에다가 200만 원 지원하는 건 사실 지원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전 국민 보편적 지원에서 매출도 같이 올려줘야죠. 그러면 이게 선별적 지원을 하라고 계속 주장해왔던 거 완전히 배치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거기다가 지금 이 뭐 소상공인 매출 90% 감소되고 소상공인 절반이 폐업을 고려 중이라는 게 8.15 집회 이후의 자료를 집계한 거예요. 본인들 지금 자기 허벅지 찌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8.15 집회를 한 이후에 국민들이 받은 타격이 이만큼 크다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그 목적이 드러났죠. 집회의 목적. 이런 식으로 방역에 구멍 나고 경제가 타격받은 게 다 문재인 대통령 잘못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10대 국정 대참사 이거 뽑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개는 채워야 되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 2개 정도밖에 만들지를 못했는데 8개는 억지로 갖다 붙은 느낌이에요. 아니, 이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보좌관 짬밥을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보좌관들이 이런 거 10분 만에 만듭니다. 그냥 쫙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경제기사, 정치기사, 외교기사 걸리는 거 아무거나 뽑아서 뒤에 참사만 붙이면 10개 바로 나와요. 그게 뭐 일이라고. 아니 근데 이런 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언론이 이 10개를 받아주니까 사실 그 좀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언론이 우리 편을 안 들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10개 뽑으면은 어용 언론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팩트 체크를 좀 해줄 수 있는 언론의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그렇죠. 10가지를 조목조목 이게 왜 다른 건지에 대해서 국제적인 지표까지 나와 있는 마당에 아무도 찍소리를 안 해. 그러면 인정한다는 겁니까? 기자들은 펜 다 놔야지. 아, 그러니까 그런 기레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아요와 뭐 현실이 구독, 이런 걸 어쩌겠어요. 채널 좀 키워주십시오. 기레기들 사이에서 그나마 사람 행세를 하고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 아, 진짜 이게 암 걸릴 것 같다는 말이 딱 맞고요. 이제 새날이 지금 유튜브 방송 생방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참 사람들이 방송을 많이 볼 시간대에는 노딱이에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안 볼 시간대쯤 되면 그 노딱이 풀리는 게 지금 연속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한 2주일 만인가 3주일 만인가 최민희 의원 방송에 노딱이 안 붙더라고. 오. 여러분들이 좋아요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가 안 되면은 방송하기 너무 힘들어 지금. 막 안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자 일단 1분 여기서 마치고